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논평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만, 정말 그 모습이 가관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은 제가 몇 차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김동연이라고 아십니까? 경기도지사입니다. 뭐 아시는지 안 아시, 잘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김동연이가 경기도에서 대체 뭘 하는 자인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된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앉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경기도지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동연은 정말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의 경기도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기도정이라기보다는 저 이재명이가 경기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는 애초부터 그 지지율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도를 발판으로 해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정돼 있던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이재명 전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경필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경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김동연과 비슷한 입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지사로서 그 아주 넓은, 그리고 또 이 인구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남경필이라는 사람은 경기도지사로서의 그런 인지도 그런 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남경필이 뭐 크고 작은 그런 성과들을 많이 올렸지만은 대체 그가 경기도지사로서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남경필 전에 경기도지사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 대선 주자였고, 김문수의 경기도정에 대해서 뭐 그렇게 또 큰 관심은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의 김동연보다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각종 복지 정책 또는 이 김문수란 이 경기도지사의 이런 의제 설정, 이런 것들이 이 언론 지면에 자주 소개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김문수라는 사람도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가로서 과거에 운동권 출신, 좌파 출신으로서 이런 것들을 약간 이런 수정주의적, 지금은 완전히 일부 매체에서는 약간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체 김문수한테 극우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김문수가 나름대로 주목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김문수 전에 경기도지사는 또 누구였습니까? 바로 손학규였습니다. 손학규. 뭐 그 전에 경기도지사 또 누구였습니까? 임창열 경기도지사. 그 전에 또 경기도지사 이인재 경기도지사,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역대 경기도지사를 보면 아마 김동연처럼 이렇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그 사각지대에서 경기도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 정도의 그런 아주 미미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는 아마 김동연이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이 오랜만에 이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대체 뭔 내용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기사를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성 비서관 컵라면 의전에 경로한 김동연, 화낸 이유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사를 읽기 전에 이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거를 김동연의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가 지금은 X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일론 머스크가 그 인수한 다음에 X로 그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이 김동연이가 자기의 X 계정에다가 올린 영상입니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김동연이가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도지사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나오는 그 영상을 갖다 올려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감정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이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런 데서 일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런 대접,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김동연이한테 무슨 미래가 있다고 그 김동연 옆에서 저러고 앉아있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김동연과 그 김동연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웠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걸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겠지, 사람들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겠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의외의 면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착각이고 그야말로 오산이다. 정말로 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의 뭐 생방송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하고 싶어도 뭐 일을 하지 왜 일을 하고 싶어? 누가 일하고 싶다니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마. 메이크업하고 하지 마. 나 이거 지금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직접 만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사라고 이런 거 싫어요. 그런 머리 깨자고. 내가 야단치는 게 아니야. 그게 너무 답답해. 제발 좀 취재를 좀 해줘줘. 이 경기도 이저 도청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어. 미안한데 너무너무 배고파. 점심을 잘 못 먹어요.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의 축이 여성 경제 활동이 늘리는 거예요. 여성 인력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활성화하는 첫 번째. 지금 이 우수한 여성인들이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여러분들 저는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의문, 제가 즉흥적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도 즉흥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의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동연이가 자기의 비서관이 자기한테 컵라면을 갖고 왔다. 그래서 지금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왜 이걸 하느냐? 당신의 일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논의한 이거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김동연은 자꾸 반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의 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컵라면 하나에 경로했다, 뭐 김동연 반전 면모 이런 걸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꼰대스러운 이미지를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김동연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뒷짐지면서 반말을 찍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김동연의 언행을 보면은 평소에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부하 직원이란 이제 그런 표현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어쨌든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앞에서 언행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익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반말을 합니다. 하지마. 그것도 약간 강압적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김동연 역시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역시 김동연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 김동연 페미니스트 김동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생각을 할 사람은 김동연 가족도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데,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김동연이가 하지마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이제 깨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동연이가 2022년 6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7월부터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김동연이가 경기도정을 맡은 지 2년도 넘었습니다. 2년 1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연이가 그 사이에 경기도에서 대체 어떤 행동을 보였길래 아직도 그 비서관이 김동연이한테 이렇게 컵라면을 갖다가 바칩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바칩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김동연이가 어떤 행태를 보였길래 그 비서관이 이렇게 갖다 바치냐 그 말입니다. 김동연이는 말로는 이걸 깨야 된다고, 이걸 없애야 된다고 하지마 계속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2년 1개월 동안 그런 문화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대체 경기도정은 어떻게 이끌 것이며,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대권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권은 다 각자 자기 자유입니다. 저도 대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거의 비슷한 취지인데, 김동연이가 대권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 이런 문화, 자기를 이렇게 과잉 의존하는 그런 문화 하나도 제대로 못 바꾸는 사람이 대체 뭘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동연이가 뭔가 자기에 대한 호평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걸 올렸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다. 그 수준, 그 정무적 판단 능력이 정말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찍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도지사하고 회의를 하는 그 장면을 몰래 찍었다. 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몰래 찍었다. 도둑 촬영을 했다. 그 도찰을 하고 있는데 김동연은 그 앞에서 그 도찰하는 그것조차 모른 채 이런저런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회의 내용이 이 도정 현안 회의라고 하는데, 그 도정 현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재개발한다, 어디에 뭐가 입주한다, 어디에 뭘 만든다, 어디에 뭔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근데 도지사가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녹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음된다?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보안 의식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과연 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공개적으로 대놓고 찍었다고 한다면, 그 대놓고 찍은 이유가 이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찍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정말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이 정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상에서 김동연이가 경로하는 거, 대체 김동연이가 뭐길래, 김동연이가 무슨 자격으로 경로하는지, 김동연이가 대체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왜 반말을 찍찍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김동연이가 등장한 이 영상이 여러분들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출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한 1분도 안 되는 이 영상만 봐도 이 김동연과 그 김동연의 측근들, 참모들, 비서진들, 그 다음에 이 경기도정의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이런 컵라면 영상을 가지고 김동연이가 경로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영상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 마치 뭐나 대단한 듯이 자기 X 계정에다 올려놓고 도지사의 경로 이런 식으로 운운하는, 이런 식으로 자처하는 이런 사람이 경기도 인구 몇만입니까? 1400만 되지 않습니까? 1400만 도정을 갖다가 어떻게 이끌 수가 있으며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 기사 잠깐만 읽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컵라면 하나에 경로했다. 컵라면이 하찮아서였을까? 그는 최근 계속된 도정 현안 회의로 인해 점심을 굶은 자신을 위해 한 여성 비서관이 컵라면을 대접하자 불만을 쏟았다. 이 일 김 지사의 SNS에는 이른바 도지사 경로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김 지사가 바쁜데 당신 나한테 왜 이 일해? 라며 말하며 정색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에 익명의 한 여성 비서관이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고 주눅든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들 이거 당신 왜 나한테 이 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김동연의 태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평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지 왜 컵라면을 가리키면서 이 일을 하냐고. 이 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마. 어? 내가 직접 만들었을 거예요. 나는 지사라고 이런 거 부탁하는 거 싫어요. 우리 그런 룰은 깨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럽니다. 2년 1개월 동안 김동연이 대체 뭐 했길래 이런 룰 하나 제대로 못 깨고 이런 과잉 의전 문화 하나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있으냐 그 말입니다. 비서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김동연을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그 김동연의 본심, 김동연의 진심 이런 것들을 모른 채 이렇게 컵라면을 갖다 받죠. 우리 지사님께서 굶으면 뭐 짜증을 내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동연이한테 라면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비서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김동연이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서,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아니면 김동연이가 평소에 그런 언행과 이 영상에 나온 언행이 달라서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동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단치는 거 아니야. 너무 답답해. 제발 좀 내 취지대로 해줘요. 도청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한데 너무 아까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갖고 미안한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못 먹어서 라면서 라면 한 젓가락 들고 나서 또 장광설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밥을 좀 먹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는데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밥 먹는데 그 한 1-20분 쓴다고 해서 뭐 그 회의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뭔 그렇게 바쁜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 직원들도 그러면 점심을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이 아닌가. 그 점심이라는 건 일종의 그 직원들한테 보장되어 있는 휴게 시간이고 재정비 시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동연이 무슨 권한으로 그 시간을 뺐느냐 그 말입니다. 그 시간에 왜 회의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회의였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 대한민국 경제 미래의 축이 여성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여성 인력 활용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다.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유리천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비서실부터 바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영상을 올린 의도, 애초에 이 영상을 찍은 그 목적 이런 것들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박원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박원순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박원순이에 대한 기사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가하기에 제가 자평하기에 박원순이가 정말로 아파할 만한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으로부터 정말 소송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다 이기긴 했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사를 꼽자면, 여러분들 박원순이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 강란이하고 막 이렇게 부채를 붙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 쇼를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종의 옥탑방 살이 뭐 그런 거 했던 거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코스프레 쇼 이런 거에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박원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박원순도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수준이 정말 소위 말해서 허접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동연이는 박원순보다도 그 수준이 한참 모자라지 않느냐, 한참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김동연이한테 제발 이런 어색한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연출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색하고 연출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자초할 만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박원순이가 뭐라 했냐면 이 강북에 저 시민들의 삶을 갖다가 내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구평 옥탑방에 잠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박원순이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보증금 28억, 월세 208만 원을 주고 저기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그게 아주 대저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 세금으로. 그 관사가 있는데 또 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을 빌렸습니다. 그 빌리는데 얼마를 썼냐면 또 서울 시민 세금으로 200만 원을 썼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정도 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박원순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옥탑방 그 길을 또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품을 들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얼마를 썼냐면 서울시민세금 79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갑자기 무슨 옥탑방에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9평짜리 옥탑방에 한 달 조금 넘게 사는데 서울시민세금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박원순이가 거기 있을 때 막 서울시청 직원들이 막 죽을 싸들고 가고 박원순이 밥 먹이려고 그거 했던 장면 여러분들 영상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비용들까지 감안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이거는 예전에 제가 기사를 쓴 건데, 박원순이가 이제 거기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박원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에 대한 항의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여기에 경찰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치안 유지, 관리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총 경찰 병력 528명을 출동시켜서 박원순이의 출퇴근길을 경비를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대체 얼마겠습니까? 박원순이가 이 경기도 꽤 계속 경기도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강북구 옥탑방 여기에 살면서 한 달 정도 살면서 들어간 우리 국민의 세금은 과연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쇼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각종 자원과 인력들이 낭비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선전선동에 취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우리의 취약 계층들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 공적 자원으로 자기의 정치적 이미지를 올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가까운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금으로 국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박원순이가 이런 비판을 받았듯이 김동연도 어설프게 이 영상이 진짠지 가짠지 연출된 건지 연출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설프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이런 영상을, 이런 시도를, 이런 코스프레에 가까운 이런 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경기도정에다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냥 이 김동연이의 컵라면 경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김동연이가 저기 점심도 안 먹고 현안 회의에 바빠갖고 점심도 걸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정말 배가 고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김동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뭘 알아보느냐? 김동연이가 업무 추진비를 어디다 썼을까? 김동연이 과연 평소에 이렇게 너무 바빠서 밥을 안 먹고 다닐까?
생각이 들어서 김동연이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김동연이 5월 달에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12시 57분 긴자 10만 원. 그다음에 또 5월 2일 진도 예가 이건 또 38만 원. 그다음에 5월 2일 또 20시 56분 한정식 고담 49만 4천 원. 5월 3일 오전 9시 한국관 9만 4천 원. 5월 3일 11시 28분 블레스롤 20만 원. 5월 3일 감에 93만 원. 그리고 미국 출장을 5월 6일부터 쭉 갔던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도 예찬 5월 21일 12시 49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심을 먹은 겁니다. 남도 예찬 16만원. 5월 21일 22시 12분 뭡니까? 더 몰트 하우스 28만 5천원. 더 몰트 하우스니까 뭐 위스키 술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또 5월 22일 20시 5분 마당집 87만 5천원. 5월 23일 파스쿠치 19,100원. 5월 23일 22시 15분 트라고 15만 6천원. 5월 24일 아침 8시 56분 마포 양지 설렁탕 3만 6천원. 그러니까 이제 아침 식사 해장 이런 것까지 이제 업무 추진비로 했다. 그 다음에 5월 24일 09시 06분 동서 르카페디스 14,500원 카페입니다. 그리고 또 5월 24일 20시 53분 상무초밥 27만 7,500원. 5월 25일 위편 198만원. 5월 27일 13시 15분 히카루 후 5만 7천원. 5월 28일 19시 18분 남도마루 16만 3천원. 5월 29일 12시 20분 신라갈비 21만 2천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5월달 지출 내역 중에 일부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김동연이가 점심 걸읍니까? 저녁 걸읍니까? 아침도 먹고 업무 추진비로 아침도 먹고 간식도 먹고 카페에도 가고 저녁도 먹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심 한번 굶었는지 안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했다고 해서 비서관이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평소에 김동연이가 어떻게 했길래 비서관이 그렇게 여성 비서관이 쩔쩔매고 김동연이가 당신 왜 이거 해 이렇게 했을 때 주눅든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경기도정 김동연 경기도정의 저 조직 문화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자면 김동연이는 어설픈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김동연이는 관심을 받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이렇게 해도 관심 못 받는 것 똑같다. 그러니까 경기도정이나 정말 신경 써라. 경기도정으로서 평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김동연이 생각하는 그런 대권, 거기에는 단 1%의 가망성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김동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김동연의 대선 가능성, 대권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안 보신 영상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조회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구독, 시청 이런 것들을 좀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매일 조금씩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